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미국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일찍 해가 지면 어둑어둑한 집안에 불을 켜잖아요. 네. 그런데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가 안전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전이 되면 깜짝 놀라고 무섭고 괜히 두렵잖아요. 그쵸.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어허요. 어두운 시간대 눈보라가 치는 스키장에서 한 여성이 공중에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체어리프트가 멈추면서 스키장 이용객들이 저렇게 공중에 매달리고 만 겁니다. 어떡해요. 고립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줄을 연결해서 조심스럽게 여성을 아래로 내리는 모습인데요. 어머나. 이 여성이 구조되기까지는 무려 4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저 체어 리프트 딱 보면 이게 움직일 공간도 상당히 비좁으니까 최명규 원장님, 만약에 무서워서 막 살려줘요, 발버둥 치면 떨어질까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시야에서 땅이 보일 듯 말 듯한 높이가 제일 무섭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 오히려 공포감은 비현실적이 돼서 좀 줄어드는 분들이 있대요. 오. 그러나 저는 저 상황에서 네. 공포보다도 더 괴로운 건 추위였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추위가 있고 눈보라가 있게 되니까 점점 스키가 스며오면서 세상에. 진짜 조금 더 갔으면 상당히 심한 저체온증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 상황을 보니까 정말 사고라는 거, 특히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도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영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에? 왜 그러냐고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네. 어머나. 한 주류 매장 바닥에 술병 여러 개가 깨진 상태로 나뒹굴고 있죠. 뭐 난동 부린 거예요? 네, 바닥은 술로 흥건합니다. 자, 그리고 매장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어머. 자, 조그만 라쿤 한 마리가 변기 옆바닥에 쫙 엎드려 있죠. 어머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새벽 시간 CCT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CCTV엔 누가 포착이 되는데 어슬렁 몰래 매장으로 들어오는 아까 그 뻗어있는 라쿤의 모습입니다. 어머머머. 자,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선반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던 이 라쿤 무슨 행동을 할까요? 혼자서 술들을 꺼내 마시고 그만 거하게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김현희 평론가님, 만약에 저 CCTV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어떤 뭐 단순 절도범이나 누군가 침입해서 이렇게 매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매장에 침입한 라쿤이 그야말로 그 매장 자체를 온통 혼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렇게 바닥에 술병이 깨져 있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천장 타일까지 뜯겨져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 네. 가히 짐작이 갈 정도죠. 어허. 그런데 나중에 이 직원이 CCTV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 라쿤이 사지를 뻗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취한 라쿤은요. 네. 몇 시간 동안 잠을 푹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자연으로 잘 되돌려 보내지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라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만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엉뚱함이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뚱함이 도를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이런 아주 즐거운 상상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허준 변사님,
CCTV 물증이 있겠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어때요, 라쿤? 일단 주치자기 때문에 깰 때까지는 보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저렇게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그다음에 술에 대한 절도 혐의로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라쿤이 너무 취해서 심신미약을 좀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증이요. 최명기 원장님. 라쿤이 술 좋아하는 동물이고 막 그런 거 어떻게 저 인간처럼 술병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거예요? 라쿤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라쿤한테 술을 주거나 그랬을 때는 라쿤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쿤은 저 위에 있는 병을 봤을 때 과거에 본인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깨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하. 저 중에 어쩌면은 라쿤이 그거를 확인하다가 자기 발에 묻은 거를 갖다 핥아서 치사량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쿤이 저 중에 미국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과일향이 나는 게 있대요. 그걸 혹시 마셨다가 할 수 있고 라쿤이 저 화장실에 간 것도 우연은 아니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되니까 물을 마시려고 화장실로 갔다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위급한 상태에 빠진 거였던 겁니다. 허허. 만약에 라쿤이 체포됐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말고 최명기 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할 뻔했어요. 저 너무 라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헤아려 줬어요. 라쿤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자연에서 잘 생활하길 바랄게.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볶고 지지고 부치고 부담 없는 식재료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만날 달걀은 가열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 가열을 했다간 제 지갑이 먼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에? 어떠한 달걀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눈꽃으로 덮인 달걀입니다. 윈터 에그예요. 와. 수정을 깎아서 만든 이 달걀은 표면에 무려 4,5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백합 꽃바구니까지 들어있어요. 어머나. 이 달걀은 이번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5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니 455원이면 좀 살까 말까 고민해보고 지금 455억이라고요 지금? 보석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석 안에 담긴 세월과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머나? 자, 이 보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1913년 부활절에 다름 아닌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또 전설적인 보석 세공사로 유명한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즉, 이 보석, 이 윈터 에그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요. 와, 예술이네요, 예술. 달걀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달걀을 그 가치를 넘어 달걀 그 이상의 정말 예술 작품, 눈이 황홀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요르단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요르단 와디럼 사막 유명합니다. 달의 궤국이라는 낭만적인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하고요. 여기는 마치 화성에 온 것처럼 붉은 모래와 붉은 암석, 바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요? 해요. 이 사막을 찾은 한 여행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올린 숙소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논란이 붉은 모래 폭풍처럼 일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네. 숙소를 소개하는 남성 모습인데 근데 숙소가 맞는지 참 개방적입니다. 벽이 없어요. 사막 한복판에 침대 하나만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던 건데 이걸 본 누리꾼들이 아니 저게 무슨 숙소냐, 남성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혹시 김현주 평론가 요즘 혹시 저 남성분도 뭐 그놈의 좋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 저기 있으면 그 사막에도 그 무서운 동물들 많잖아요 밤에. 글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숙소라고 합니다. 1박에 한 6만 원 정도 되는 숙소라고 하고요. 어머나. 베두인이라고 불리우는 부족이 있나 봐요. 이 부족에서 운영하는 전통식 캠프 형식의 숙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와는 달리 이 지역 자체가 입장료도 내고 등록 절차도 사전에 마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용 동굴도
따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이런 체험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명규 원장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저기는 지금 위에서 막아주는 게 없으면 저기 이슬 맞고 그러면 진짜 입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화장실용 동굴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밖에는 저렇게 해서 밖을 갖다 볼 수 있게 하고요. 완전히 멋진 석양이 없어진 다음에는 아마 내부에 있는 아마 숙소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사막 밤에 춥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동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도 있고요. 아하. 아마도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마 있었을 거래요. 아. 또 저기 있게 되면은 또 정갈과 같은 동물에 의해서 아하. 가끔 또 위험도 생기고요. 야, 라쿤의 속마만 잘 헤아리신 줄 알았더니 숙소의 마음도 잘 헤아리신 것 같아요. 정말 좀 만심이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촬영 중이던 기자의 얼굴에 무언가가 돌진을 합니다. 에이? 그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더라고요. 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분홍빛 옷을 입은 기자가 바람에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흩날리면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보세요. 어디선가 날아온 갈매기가 어머. 기자의 얼굴에 퍽 하고 부딪힙니다. 어머머머. 예상치 못한 충격에 기자는 얼굴을 감싸고요. 몸을 뒤로 돌리게 됩니다. 어머나. 이게 아이고 어떡해요. 어쨌든 이건 방송 사고가 난 거예요. 최명규 원장님 근데 저 갈매기 혹시 전날이 비행 첫날이에요? 저 뭐 사람한테 돌진해요. 네, 보통 저럴 때 4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뭐 합니다. 4개씩이나 있어요?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저 근처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갈매기한테 주게 되잖아요. 아하. 갈매기는 사람한테 돌진하게 되면 음식을 떨어뜨리면 그 음식을 가져간다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 기자는 마이크를 쥐고 있지 않았어요. 아하. 마이크를 쥐고 있었던 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란기에는 갈매기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부닥치는 수가 있대요. 아하. 그 경우에는 일단 산란기하고 거리가 멀고요. 세 번째는 멀리에서 이렇게 있던 갈매기는 얼굴을 갖다 보게 되면 방향 전환의 표시점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대요. 어머나. 네 번째는 갈매기도 갑자기 돌풍이 있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되는데요. 상당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돌풍에 의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일 유력합니다. 아하. 갈매기의 속문까지 헤아렸어요. 오늘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진짜 최명규 원장. 어쨌든 저 기자분 크게 안 다친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5분이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